첫 번째 주제는요, 연결,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세나클 소프트의 위희석 대표님과 카카오 벤처스의 김치원 파트너님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인데요. 여러분 두 분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벤처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치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캄업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보면 온라인으로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 현장에 계신 분들과 뭔가 뭐 눈빛을 주고 받는다든지 어떤 느낌인지를 알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역시 좀 더 생동감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그 세나클 소프트의 위희석 대표님을 모시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한 가지는 저희 카카오 벤처스가 세나클 소프트 투자사라는 점을 아무래도 좀 바이어스가 섞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희석 대표님은 워낙 저희 IT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생 동안 컴퓨터만 갖고 살았고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생을 바쳐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인터넷 나오면서 인터넷에 인생을 바쳐야지 하고 살다가 네, 대충 뭐 남들 은퇴할 나이쯤에 다시 창업을 해서 헬스케어에 관심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제 외모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저는 계속 개발자 분위기로 인생을 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위 대표님은 뭐 네이버라든지 SK라든지 뭐 큰 조직, 특히 IT 조직에서 많은 일들 해 오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통 코스를 밟아오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사실 헬스케어가 절대 쉽지 않은 영역인데 어떻게 이 영역으로 들어오시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절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 몰랐다는 게 굉장히 큰 미스였고요. 사실은 뭐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임신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 갖게 됩니다. 원래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요. 건강에 관심 갖는 때에 당연히 저는 이제 뭐 IT 하는 사람이니까 앱을 찾거나 서비스를 찾아봤겠죠. 근데 의외로 주변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병원 다녔던 거, 진단받았던 거, 종이로 쌓여 있는 거 몇 개 집에 있긴 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나마 제가 진료받은 내용도 찾아볼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그나마 좀 끈이 닿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EMR이라는 곳에 저장이 다 돼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정보만 잘 빼오면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동네에 있는 1차 진료기관, 의원의 데이터들은 전부 원장님들의 개별 서버에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원장님이 퇴근하면 다 끄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건데, 원래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거는 개인들이 가족이나 자기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본적인 앱이 없을까, 서비스가 없을까라는 걸 만들고 싶어 들어왔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원장님들하고 뭔가 같이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EMR이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구나 판단해서 우리가 EMR을 만들면 잘 만들 수 있겠네, 우리가 잘 만들면 선생님들이 쓰시겠네 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서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EMR이라는 게 이제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고,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은 왜 저도 의사입니다만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 얼굴 절대 안 보시고 모니터만 뭔가 막 치고 계시는 이제 그게 의사들이 EMR을 사실 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위 대표님께서 가지신 문제의식은 어떻게 보면 비단 위 대표님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심지어 의사들도 다 같이 느끼는 어떤 하나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EMR을 비롯해서 병원에서 쓰이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저희가 락인 효과가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쿼티 자판과 같은 게 아니냐. 예, 쿼티 자판이 최선의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쓰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쿼티 자판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돼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다른 자판은 감히 시도도 해볼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과연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고 특히 EMR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가능성이 저희가 절대 높지 않다. 이거 정말 힘든 거다란 말을 역시 모르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분명히 사업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떤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짐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처음에 이 분야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를 받으러 다닐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주변에 아시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EMR은 선생님들이 안 바꾸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투자를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오거나 만드는 사람들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만들어서 또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네라고 하는 정말 근거 없는 낙관을 가지고 들어왔었고요.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은 뭔가 입력을 하십니다. 제 얼굴을 안 보고 선생님들은 뭔가 입력하고 계시거든요. 타이핑도 굉장히 빨라요. 그럼 그 정보는 전부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저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문제의식 가지고 들어온 건데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저 0.9 버전 만들어서 선생님께 데모를 해드렸는데 선생님이 입력을 해야 되면 컴퓨터가 있고 어느 순간에 눈을 모니터의 어느 순간에 딱 어느 위치에 되면은 그 위치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었다는 게 선생님 머릿속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와 위치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EMR 안 쓰겠다는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익숙함을 깨야 되는 건가 하는 굉장히 큰 장벽을 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한테 오진 않지만 원장님들이 컴퓨터에 입력한 모든 내용도 전부 굉장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이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다른 컴퓨터나 다른 시스템에 옮기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함도 문제인데 있는 데이터까지 옮겨드려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일이라는 거 알게 되고 나서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투자받고 나서 2019년 지나오는 사이에 신생업체, 물론 신생이 아니라 만든 지 한 3, 4년 된 회사인데 신생업체가 새로 개원하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도 꽤 이제 의미 있는 회사가 됐는데 그걸 보고 나서 잘 만들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가장 희망적으로 본 부분이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진료를 하거나 헬스케어를 못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환자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자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앱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선생님께 어떻게 설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업을 하러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인터뷰를 할 때 꽤 많은 분들이 자기의 환자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처방이나 환자가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실시간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분들 보고 나서 우리 EMR에 그걸 제공하면 쓰시겠냐고 했을 때 그분이 난 쓰겠고 고려해 보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희망을 갖고 들어온 여전히 섣불리 들어온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선 두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좀 와닿았던 또는 이제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이제 처음에 대표님께서 이런 업계에 들어오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 환자 입장에서 무엇인가 알고 싶고 뭐 정보도 더 많이 가져오고 싶고 한데 그게 좀 차단되어 있었다는 게 한 가지 이제 그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은 또 어쨌든 이 업계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 이제 의사들,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단순히 환자 사이드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의사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지 않은 의사들도 내가 뭔가 이걸 환자들에게 그냥 처방전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좀 해줄 수 있는, 특히 이걸 데이터로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아마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대표님께서 세나클 소프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단순히 의사들이 뭔가 생산적으로 EMR을 막 잘 쓰고 이것만을 노리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서 그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 또는 첫 번째 발걸음 중에 하나로서 택하신 게 EMR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 큰 그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IT 서비스 만드는 사람들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요구사항을 찾아서 그 공통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쪽에서 보람을 찾거나 또는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요구사항을 찾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장 사이즈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분야들은 이미 다른 기업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인데 의료 쪽, 헬스케어 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선점되지 않았던 분야라는 반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헬스케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건데 그 부분은 그냥 선생님들한테 의존하기로 했고요. 헬스케어 기업이라 하면은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헬스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헬스케어 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는 그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침마다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그 약들 대부분은 정체불명의 약품들이에요. 약이 아닌 것도 있고요, 비타민도 있고요. 제가 어느 날 맘먹고 그 약의 그 봉투하고 약들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거 좀 봐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대부분의 것들을 손으로 이렇게 미시더니 이건 약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드시는 동안에 기분이 좋으실 테니 그냥 드시게 하세요. 고요. 나머지 약 중에 한두 가지가 겹쳐 있는 약들이었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어머니께서 그냥 알고 있는 민간요법까지 포함해서 그냥 약을 드시는 걸 본 상황이 계속 제 인생에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요구가 하셨어요. 당뇨병은 혈당 체크가 중요한데 혈당 체크를 하라고 한 달 동안 처방을 내려드리고 체크할 수 있는 기기도 만들어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은 한 달 동안 의사의 지시를 충분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혈당 수치가 망가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한 달 있다가 약 타러 오신 후에야 그 상황을 발견하게 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환자일 수 있고 언제든지 일반인이지만 환자일 수 있고 선생님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서로 전달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카카오톡을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만무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집중한 부분은 개인들이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의료 전문가들이나 헬스케어 전문가분들과 일반인들이 연결될 수 있는 창구가 되겠구나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근데 그 창구를 만들고 연결시키려 하더라도 일단 선생님들이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위해서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또 다른 컴퓨터를 쓰게 되면 불편할 텐데 이 기존에 이미 디지털로 쓰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 부분을 소통과 연결과 또는 프로세스의 연동 같은 게 중심으로 놓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EMR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쓰는 거를. 꿈은 EMR이 퍼져서 그분들의 단골 손님들에게 또는 단골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연결하게 할 것인가가 1번이고요. 일단 환자와 선생님 연결이 되고 나면 선생님들끼리의 연결, 이게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이나 협진에 대한 부분이죠. 환자들끼리의 연결, 그 다음에 환자가 다른 병원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의 것들이 연결로 풀립니다. 이 연결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우리 IT가 만들어낸 굉장히 많은 혁신들은 대부분이 다 이 연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분야에도 연결은 굉장히 큰 도구가 되겠고 연결 자체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연결을 하는 입장에서 의료진이 무엇을 쓸 것인가 입장에서 EMR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 의료진들의 케어를 받고 있는 일반인들은 무엇을 쓸 것인가 입장에서 PHR이라고 하는 개인용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약간 마법의 단어를 방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PHR 또는 Personal Health Record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예, 아마 오늘 지금 이 세션에서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말씀을 많이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PHR과 관련해서 저희 이제 카카오벤처스가 저희 세나콜 소프트에 최근에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단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백스테이지로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은 거기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다른 질문 제가 조금 더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짐작하시겠지만 저희가 다 짠 질문들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근데 시간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시간 여유는 있을 것 같아서 없었던 거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환자 의사, 뭐 환자 간에도 될 수 있고 의사 간에도 될 수 있고 환자 의사 간에도 될 수 있는 그 모든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나콜 소프트의 가장 큰 가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많이 쓰는 이제 표현으로 굳이 바꾸자면 그게 플랫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 특히 다른 업계에 비해서 특히 유독 헬스케어에서는 플랫폼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게 어떤 연결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결국 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연결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뭔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잔뜩 쌓다 보면 이게 우리가 플랫폼이고 뭐 잘 되고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꼭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헬스케어 플랫폼 한다고 얘기하고 저희들의 백그라운드 그 전에 뭐 지난 10년, 2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아시는 분들은 확실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의료 데이터, 진료 데이터 모아서 그걸로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 플랫폼 만들었는데요. 검색도 했었고요. 개인의 검색 기록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기록이고 굉장히 많은 사업적 힌트를 주는 기록인데 그 검색 기록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다른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시킨 것인가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뭐 실시간 검색 키워드라든가 또는 뭐 검색 광고라든가 통계라든가 다른 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헬스케어도 지금 똑같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 연결은 워크플로우나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고요. 이 워크플로우와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리면은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꾸 쌓이게 됩니다. 진료를 받았다,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갔다 하는 것만의 프로세스에는 진료를 받았네, 언제 갔지, 어떻게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지, 어떤 처방을 받았지, 언제 약을 먹었지라는 데이터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험했던 부분은 날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가 이걸 파는 건 돈이 안 되고요. 실제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잡은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데이터에 관심들이 많네. 데이터 산부부터 계속 뭐 굉장히 큰 화두가 되네. 데이터 어떻게 활용할까 연구가 많이 있네. 저희는 이 정도 데이터라면 꽁꽁 숨기고 지켜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플랫폼의 가치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데이터는 그분 선생님이 생성하시는 전문 지식을 갖고 생성하시는 그 환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음 진료를 위해서 또는 더 좋은 진료 서비스 위해서 더 좋은 의료 발전을 위해서 쓰시는 게 되는 거고요. 개인은 자기 진료에 대한 알고자 하는 권리라든가 다른 활용을 쓰시겠죠. 그 외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데이터 꽁꽁 숨기고 그분들 외에는 절대 제공하지 않고 제3자 활용 제공 동의 그런 거 안 하고 포괄적 활용에 대한 동의 안 하고 신원이 안 시키고 통계 안 뽑고 저희는 숨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저희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플랫폼에 잘 쌓여 있고 환자들이 이 데이터를 쓸 수 있고 원장님들 쓸 수 있도록 알려지면은 이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환자한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게 보험 상품이든 뭐 건강기능식품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환자한테 즉 그 데이터의 오너한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분들끼리 그게 대화가 되고 그분들끼리 설득이 되면 저희는 그분들이 원해서 합의하고자 하는 기술적 방안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인 거지. 전 데이터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하거나 심지어 머신러닝을 하거나 하는 거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저희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는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세나크 소프트에 올라가 있는 모든 의료 데이터는 잘 지켜서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보내. 저 사람들 잘 지키는 것 같아. 저 회사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돈은 잘 벌고 있나 정도까지의 평가. 저는 그게 저희가 원하는 평가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헬스케어 오늘 아마 헬스케어 세션 참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는 분 당연히 있는 분들이실 거고 또 아마 이제 다음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제목 자체가 뭐 의료 인공지능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주제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사실 헬스케어에서 생각해 보면은 헬스케어에서 뭔가 돈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비자가 직접 B2C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헬스케어의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헬스케어에서 뭔가 보험에서 돈을 내는 경우는 결국은 의사와 환자가 만날 때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랙션이 있어서 진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처방을 해야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것을 배제한 채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 아니면은 뭔가 디지털 툴을 의사 없이 어떻게 환자가 써서 뭘 한다를 가지고서 거기에 돈을 내게 되는 것은 물론 언젠가는 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이 단순히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아무리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그 자체로 뭔가 돈이 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 설사 데이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환자 의사 간의 인터랙션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트로이의 목마로서 작용해서 환자들을 끌어당기는 수단이 되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인터랙션을 한 어떤 최종 산출물로서 어떤 부산물로서 발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분간의 어떤 헬스케어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을 쥐고 있는 쪽에서 상당히 그 헬스케어에서 많은 가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실은 제가 드린 질문 자체와에서 조금 연장해서 이미 답변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사실 헬스케어 밖의 업계에서는 저는 이제 클라우드 EMR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연 설명 드리자면은 기존 EMR들은 사실은 다 병원에 서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고 이제 세나클 소프트 또는 이제 다른 최근에 나온 회사들은 이걸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EMR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EMR을 이미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헬스케어 밖에서는 사실은 클라우드에 무엇인가를 저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성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뭐 스타트업 분들도 AWS에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해서 아 이거 아마존 놈들이 이거 우리 데이터 몰래 다 들여다보고 이거 갖다 쓰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 잘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헬스케어는 예전부터 좀 후져서 그런지 헬스케어 저도 의사죠.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클라우드 EMR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야 이거 클라우드에 올리면 이 회사가 몰래 다 들여다보고 어디 데이터 갖다 팔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여전히 좀 하는 분들은 계신 것 같거든요. 예, 혹시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 받을 때 투자 계약서 쓰게 되는데요. 투자 계약서는 투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제 집안이 거덜나는 가능성도 있는 투자 계약서가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텀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와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 그걸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날라가고요. 저희는 투자받은 모든 돈을 그냥 제가 개인으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1번. 2번은요. 보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장님들이 아무리 관리 잘하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 아마존, MS 애저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이 지켜내고 있는 그 기술들 그 보안보다 튼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데이터를 꺼내서 뭔가 하잖아요. 그럼 누가 살 거 아닙니까? 정말 저기 나쁜 짓 한다 그러면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거래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익이 저희가 투자가분들을 설득할 때 제시했던 BM이나 그 기대 가치보다 높을까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병원을 직접 또 하기도 하는데 저희 병원을 사실 봐도 저희도 이제 서버 안타깝게도 세나클이 제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업종에서 아직 클라우드 EMR을 만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존 제품을 서버 베이스로 쓰고 있는데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IT는 잘 모릅니다만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좀 평균 이상의 똘똘한 해커가 작정하고 덤비면 이거 다 털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 가끔 하거든요. 기회 되면 한 번씩 털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특히 이제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현재까지도 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최종 사용자가 되는 그 의사들 또는 의료진들과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IT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밖에서 헬스케어로 들어오신 분의 관점에서 특히 좀 흥미롭게 들으셨던 이거는 난 생각도 못했구나 싶었던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부 부제가 서로 다른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상 IT 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얼마나 비싸게 팔립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보통 사회에서 의사는 또 의사다는데 그 높은 지위가 또 있습니다. 그 두 전문성이 이제 만나는 경험을 계속 했던 거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표현이 있어요. 그분 저희 1호 병원 원장님인데 그분이 처음 저희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저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IT는 저희에게라고 주장했고요.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헬스케어는 의사가 할 테니까 세나클소프트는 닥터케어를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딪히는 건데 저는 이 표현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희는 헬스케어 못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헬스케어 하는 분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분뿐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직접 IT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EMR이 존재하고요. 굉장히 작은 영세 EMR도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 꽤 많은 숫자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보통 업계가 직접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외주셔서 만든 거거든요. EMR은 선생님이 직접 코딩한 EMR들이 실제로 여러 존재합니다. 올해도 대한의사협회 새로 보고된 EMR 하는데 그것도 이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맘먹으면 뭔가 보통 일반인보다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IT 내가 더 잘하는데 선생님이 많이 하시네. 말 안 들으시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써보는 걸 가정해드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서 서비스에 대한 Q&A를 서로 만들고 사용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은 의사라고 하는 이쪽 직군의 사용자들은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많아서 그냥 살짝 대화를 하게 되도록 막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마다 너무 다양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의료 헬스케어 쪽은 그 어려움과 그 재미가 공존하는 시장인 것 같더라라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미 사실은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이미 위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 자리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또는 관심을 가진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십니까? 예, 제가 조언을 해드릴 정도로 아직 공력을 많이 쌓지 못하는데 이 분야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로 생각하고. 일단 헬스케어는 IT 기반의 헬스케어 회사들이 헬스케어를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건 저는 뭐 그때 이후로 이게 계속 머릿속에 받고 있는 중이고요.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들을 서포트하는 또는 사용자를 서포트하는 회사이다라고 저는 잡고 있고요. 헬스케어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환자를 빠르게 치료했어, 또는 효율적으로 치료했어, 또는 돈을 적게 들이고 치료했어, 고통을 갖는 시간을 줄였어, 불편을 갖는 시간을 줄였어, 하여튼 여러 가지 지표 입장에서 그분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쓰거나 빨리 치료하거나 약을 덜 먹거나 병원에 안 가도 되거나 하는 것들. 사실 이게 헬스케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좀 더 어려운 쪽으로 가면은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제 의료 완전 전문 분야가 되는 거고요. 헬스케어 기업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닥터케어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의사를 지원하는 일은 헬스케어잖아요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2층에서 근무하고 의원 진료를 하시는 그 건물의 1층에 있는 설렁탕 집이 매일 그분한테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닥터를 서포트한다는 이유로 설렁탕 집이 헬스케어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를 한다고 한다면 직접 케어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헬스케어 하는 분들,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효과들, 케어링하는 효과들에 대한 뭐 기능이나 서비스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준비한 질문은 저희가 거의 끝나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뭐 정리하는 이제 저기 셈 삼아서 조금 이제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리자면은 아마 이제 저희 세션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연결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향한 여정이라고 붙였고 그 제목을 이제 위 대표님과 제가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해서 그렇게 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냥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위 대표님께서 거기에 꼭 연결이란 구체적인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좀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에 물론 그게 어떻게 쓰일지를 잘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적지 않은 회사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건데 물론 목적인 회사도 있겠죠. 뭐 의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목적인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데이터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고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구분이 잘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업의 본질이 호도되지 않는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헬스케어에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연결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특히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인데요. 헬스케어 기업들끼리 해야 될 저는 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결을 계속 주창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기업들끼리도 연결과 연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뭐 이건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릴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뭐 위석 대표님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경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